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OCI,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 확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OCI,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 확대. 이 배경으로는 일본 3대 반도체 소재 수출 중지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화두가 뭘까요? 가장 큰 화두는 반도체 소재 국산화입니다. 그 이유로는 일본이 지금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제재를 가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점점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차량용 재료에 대해서 소재도 국산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OCI가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확대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OCI 내부 문제 때문에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이 생산을 확대시킨다고 작년부터 지금 마스터 플랜을 바꿔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 상황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되게 좋은 상황이 돼가는 거예요. 보면 이는 현 상황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폴리실리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OCI가 생산하는 폴리실리콘이 무엇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이 있습니다. 그러면 폴리실리콘은 뭐냐라고 일단 정의를 한다면, 첫 번째로는 반도체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양열 발전과 반도체 소재가 되는 원재료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원재료라는 게 중요한데요. 원재료, 어떤 원재료가 되냐면 반도체 소재에서는 실리콘 웨이퍼의 원재료가 된다라는 거죠. 원래 실리콘 웨이퍼를 보면 동그란 판에, 유리로 된 판을 요즘 많이 쓰죠. 유리로 된 판에 거기다가 실리콘을 얇게 입혀놓은 것을 실리콘 웨이퍼라고 합니다. 그 그림은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으니 그 그림을 나중에 보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폴리실리콘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태양열 폴리실리콘과 반도체 폴리실리콘이 있는데, 이 차이점은 뭘까요? 그 차이점은 주 성분인 규소의 순도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 태양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6N 순도, 즉 9가 6개짜리 99.9999%짜리를 태양열 폴리실리콘이라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11N 순도, 즉 9가 11개가 들어가는 거 99.9999999%. 더 순도가 높죠. 더 순도가 높기 때문에 단가도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더 기술이 필요한 거고, 태양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더 기술력이 더 적어도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태양열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이 안 높아요. 그러나 반도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지금 진입장벽이 높아서 이게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OCI가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더 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OCI가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의 진출 시기를 한번 보는데요. 이 진출 시기는 2010년도에 처음 진출을 했고, 양산은 2011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OCI는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진행해져 나가려고 하는데요. 왜 그 이유가 되냐면,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원래는 태양열 폴리실리콘이 굉장히 캐시카우가 됐어요. 즉 돈을 많이 벌었던 데인데, 이 폴리실리콘 업계에 중국에 폴리실리콘이 들어오면서 이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적자가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중국의 태양열 폴리실리콘은 이게 효율이 높지 않아요. 효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가를 쓰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그 저가 때문에 중국의 폴리실리콘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중국의 폴리실리콘을 많이 쓰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고부가가치 폴리실리콘을 생산량을 늘려보자. 그전에는 태양열 폴리실리콘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이기 때문에 더 부가가치가 있는 반도체형 폴리실리콘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이때인데 이때가 딱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한 이때하고 딱 맞아떨어져 가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작년부터 아니면 재작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준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을 받는 업체에서도 이것이 강하게 주문이 들어갔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건이 맞아서 지금 이 상황이 온 것이 되거죠.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OCI가 폴리실리콘으로 투트랙 전략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질과 양의 선점입니다. 질로서는 고부와 같이 양으로서는 수량 뛰기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OCI가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이란 어떤 걸 보게 되냐면요. 원가 경쟁력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은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그 이유는 말레이시아가 한국보다 전기료가 더 저렴해요. 한국보다 전기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 그리고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폴리실리콘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은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그리고 고부가 가치를 강조하는 반도체용은 한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투트랙 전략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지금 한국 내에서는 군산에서 지금 만드는데 군산을 그 메카를 만들어서 폴리실리콘의 양을 좀 늘려보겠다라는 거죠. 얼마나 늘릴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걸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반도체형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원래 폴리실리콘, 이 실리콘이라는 것은 지금 많아요. 특히 규사에 많거든요. 모래 같은 데 진짜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뽑아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도체 원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폴리실리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리콘 웨이퍼의 원재료가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리콘 웨이퍼가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양의 실리콘 웨이퍼를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자체 공장이 없기 때문에 실리콘 웨이퍼를 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SK 같은 경우는 SK 실트론에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더 없다. 지금 문제는 삼성전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실트론이라는 회사가 LG 거였어요. LG 거였는데 SK가 인수했고 그 인수할 당시에 삼성도 인수할까 말까 하다가 인수를 안 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문제가 돼간다라는 거죠. 원래는 삼성 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에 투자를 좀 했습니다. 기술도 상당했고요. 그랬는데 거기를 그 지분을 매각하고 거기도 좀 파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에 되다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제약을 걸어서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OCI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의 플랜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전체 매출,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의 전체 매출 중에 1% 수준밖에 안 돼요. 폴리실리콘 반도체 출하량이. 그런데 이것을
2020년까지 연간 5,000톤 규모로 확대를 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그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는 거예요. 2020년까지. 이게 2020년까지면 바로 내년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그만큼 늘릴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기술력도 선점해 있고 이 기술력 가지고 테스트도 계속 해갈 거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고객사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SK실리콘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위해 군산 공장 일부를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OCI가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에 주목을 하고 있냐? 그걸 한번 보겠는데요. 태양열용 폴리실리콘에 부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태양열용 폴리실리콘이 저가 공세로 판매가 어렵게 되고 한국의 폴리실리콘을 만든 태양열 폴리실리콘을 만든 두 개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만큼 지금 힘들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누가 제일 많이 만드냐면 OCI하고 한화에서 많이 만들거든요. 특히 한화가 더 많이 만드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일본이 규제한 반도체 소재의 추가 규제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가요. 점점 높아져 감으로써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의 국산화에 지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실리콘 웨이퍼의 원료가 되기 때문이죠. 지금 실리콘 웨이퍼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폴리실리콘을 충분히 만든다면 제품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느 회사를 통해서 SK실리콘을 통해서 더 만들 수 있어서 더 좋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의 기술력 강화와 소재의 국산화의 속도를 높이려면 정부의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기준 소재 산업에서 R&D 비용은 기업이 1, 민간이 9로 부담을 했는데 지금까지 반도체용 소재 관련 정부 지원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거의 금시초문이다. 지금 그렇게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의 현실을 한번 보겠는데요. 최근 5년간 정부가 소재 산업에 투입한 R&D 예산은 겨우 1.3%, 그 전보다 거의 늘지도 않았고 투자도 별로 안 했지만 더 늘지도 않고 더 지원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제재에 나선 반도체 핵심 소재 포함 화합물 및 화학제품 분야 예산을 우리가 보면 2016년이 2,200억 원, 그리고 2017년이 1,940억 원이에요. 이거 보세요. 2016년에 2,20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2017년대는 1,940억 원으로 오히려 떨어져 버린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이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시장은 신시장이 아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시장이고 그렇지만 고도의 기술력으로 우위를 점해야 하는 경쟁 시장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더 세밀한 공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실리콘 웨이퍼에 대해서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됐다고 삼성에서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폴리실리콘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부 지원 강화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그 국산화의 시간이 점점 앞당겨질 것이고 지금 더 많은 양의 폴리실리콘을 만들게 되면 실리콘 웨이퍼의 양도 그만큼 더 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국에서 웨이퍼를 생산하는 곳은 SK실리콘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소재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소재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투자할 곳이 많아요. 너무나. 왜 그러냐면 기초 소재 산업이 너무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원래 공학대학 출신이거든요. 공학대학 출신이었는데 원래는 저는 원래 그 물리학과를 가고 싶었었어요. 물리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대를 가야 취직이 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공대를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사회적 분위기로 지금 맞춰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물리, 화학, 수학 이런 쪽에서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투자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